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을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받고 계신지? 저는 받을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회의원이 정치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는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 여의도 정풍 운동이 필요하다. 자, 정풍은 쇄신을 말합니다. 안 전 의원은 문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국민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다며 부패, 불공정의 구태 정치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낡은 사고로는 미래로 갈 수 없다면서 혁신 없는 제1야당으로는 현 정권의 실정을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선 지금 무조건 뭉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만큼 혁신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제1야당은 가치와 이미지에서 완벽하게 열세에 처해 있다며 여권의 거짓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제1야당은 투구, 기득권, 꼰대 이미지에 묶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을 할수록 현 집권 세력에 유리하기 때문에 야권 전반의 혁신 경쟁을 통해 새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계 복귀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진심과 선의로 호소하기 위해서라며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가 되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자, 대한민국의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일단 초유의 관심은 전 지역구였던 노원병으로 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과연 유승민과 손을 잡을 것이냐, 손학규와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혹시 자유한국당으로 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과 추측들이 많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일단 자유한국당하고는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할 것 같이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설 전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귀국을 한 후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창당을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뭐 국민의당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신당 창당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잘할 것이다, 안철수는 안 된다, 반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좀 너무 우유부단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연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짠 난세의 나라를 구한다고 자기가 영웅이 돼서 돌아오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뭐 저는 싫습니다. 대통령감이 아닌데. 요번에 자유한국당 선거법도 못 막았고 공수처법도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비난이 엄청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들, 다른 인물들 본인이 알 거예요. 그들은 뭐 하고 있다가 다 일 끝나고 나니까 지금 나와서 자유한국당 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을 수가 없는 법안이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법안 통과, 누군가가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한다고 해도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같은 편끼리, 같은 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이 정권 막아야 되잖아요. 왜 서로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탈원전의 병폐에 대한 기사가 났네요. 탈원전 후 석탄 발전 급증한 독일, 대기질 나빠져서 연 1100명 더 사망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의 모범으로 거론하는 독일에서 탈원전의 공백을 석탄 화력 발전으로 메우느라 대기 오염이 심해져서 연간 1100여 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확산이 되고, 그런데도 계속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는 최근 독일 탈원전이 민간 및 외부 비용이란 보고서에서 독일은 원전 공백을 대부분 석탄 발전으로 메우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기 오염이 12%나 증가했으며 이 때문에 연간 사망자가 1100명이 더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원전에 따른 독일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이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대기 오염에 따른 사망률 증가 때문이라고 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7년까지 전체 원전 17곳 가운데 11개 곳을 폐쇄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많은 국가가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핵연료, 핵 폐기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독일의 탈원전 이익은 대부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인데 많아야 20억 달러에 불과했던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비용 120억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탈원전으로 독일 전기료가 급등했고 기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 덴마크를 제치고 EU에서 최고가 됐다. 전미경제연구소는 대학 교수 등 북미 지역 1,400여 경제학자가 속해 있으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32명이나 배출한 미국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 중 하나이다. 최근 주요 국가의 탈원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잇따라 냈다. 지난해 10월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값비싼 수입 연료인 LNG 등 화석 연료로 대체하는 바람에 전기료가 급등해 제때 난방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를 하기로 했다. 자, 탈원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없다는 기사 내용이죠. 현실이고요.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을 주는 원전을 없앤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없잖아요. 지금 뭐 제일 밀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광 패널도 문제가 많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다 중국산 패널을 쓴답니다. 한국산으로 시공을 한다고 계약서에 써놓고 시공해 놓고 보니 중국산이고, 탈원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잘 돌아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거에 따른 1차, 2차, 3차 피해가 주룩주룩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 같은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려고 그러지. 자유한국당은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판을 내리고 신당도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뭐 일만 터지면 이름 바꾸고 당명 바꾸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진짜 뭔가 변화의 의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을 이끌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이 답답하고 쓰렸던 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그냥 통과가 돼버리면은 한국당이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필리버스터도 이들의 질주를 막아 세울 수 있는 수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정권인 것 같아요. 이 정권 자기네가 원하는 거는 지금 무조건 다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국민들이 좀 바로 알고 이거를 국민들의 힘으로 저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추종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도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0%에 근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저러지? 뭐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조사 내용을 보면은 답답하기만 하고 왜 이럴까 의문만 쌓이고,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 나라 걱정이 이렇게 돼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렇게 흔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죠. 야, 어떻게 저렇게 될까? 자, 청년들을 앞세워서 새로운 보수당 청바지에 흰 티를 입고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창단병 걸렸나. 안철수의 바른미래당 성공을 보고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라는 허상에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유승민 주도로 정당이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의원 8명이 주축이 된 새로운 보수당이 5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 보수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현역 의원 8명이 속한 원내 제4당이 됐다. 새 보수당은 하태경, 오신환, 유이동,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5명을 공동대표로 선출을 했다. 우선 하 의원이 당대표에 해당하는 책임대표를 맡고 이후 다른 공동대표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책임대표를 맡게 된다. 참나. 이 5명이 뭐 의기투합 똘똘똘똘 같은 의견으로 뭉쳐있나 보죠. 아니 아무리 작은 회사든 작은 단체든 대표가 많으면 망할 텐데 분명히 이거 삐그덕합니다.
옛말 틀린 거 없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하 책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젊은 층이 주도하는 정당 자유반공을 넘어 공정 가치를 우뚝 세우고 그 공정을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게 하는 정당이 바로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했다. 젊은 층이 주도하는 정당. 이용해 먹고 버리지나 말아라. 그리고 난 이들이 보수인지 모르겠어요. 보수라고 절대로 전 생각 안 합니다. 새 보수당이 4월 총선에서 독자 노선을 갈지 자유한국당 안철수 전 의원 측과 선거 연대 및 통합에 나설지 주목이 된다. 절대로 통합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진짜 이런 미꾸라지 같은 정당들 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아휴, 창당대회 참석자들은 청년 보수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었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8석을 80석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고. 못 만들면 어떡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제발 좀 사라져라. 이제 그만 좀 하고 미꾸라지야. 유승민 의원은 2016년 겨울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떠났던 분들이 돌아가서 개혁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개혁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개혁됐느냐 라고 했다. 니네는 개혁이 됐냐? 니네 나가서 보수 분열만 시키고 제발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남을 욕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공수처법대랑 선거법 통과할 때 뭐하고 있다가 지금 기어 나와가지고 욕하고 있냐고. 개혁을 이유다 담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진짜 여기에 따라가는 의원들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새 보수당이 발표한 당원에는 청년이란 말이 총 19번 나왔다. 청년팔이 하고 있는 거죠. 여성 8번, 보수 7번, 공정 6번. 니네가 보수냐고. 공정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겠죠.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 새보수당은 공천관리위원 11명 중 2명을 청년으로 무조건 참여토록 하고 100% 청년으로 구성된 공천감시 청년위원회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시작하는 정당인데 너무 욕하는 건 좀 그렇고 두고 보죠 뭐. 공천감시 청년위원회?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모르겠으나 뭐 획기적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날 창당 대회에는 청와대의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을 했다. 왜? 왜 참석했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러나 새 보수당과 야권 통합을 논의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사람도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당연히 안 보내지. 내 표 갉아먹는 사람들한테 무슨 화환을 보내.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땡큐지. 완전히 좋죠. 표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만세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민주당 쪽 여권이랑 청와대에서 완전히 지지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지해 주면 또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좋다고 받아먹겠죠. 에휴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흐리멍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즐겁자고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